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에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날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 닥스 지수가 0.57%가 상승했고 영국의 FTSE가 0.79%, 프랑스 가크 지수가 0.4% 상승하고 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환율이에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트럼프의 트윗에 의해서 급락을 했어요. 7.04 위안 정도 되던 달러당 위안화가 지금 7위안을 깨버리고 급락을 해서 지금 현재 6.9765 위안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좋게 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랠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얘네들은 아무 종목이나 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좋은 종목들, 특히 배당 4분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국내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로 집중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연말 배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당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배당이 들어가는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일본 달러당 엔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108.5엔에서 시작된 달러당 엔이 지금 109.2엔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야간에 0.92%가 상승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일 시가로, 명일 시가로 옵션 만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 선물의 만기라고 하면은 기초 자산은 K200 지수죠. 그 현물 가격이 그동안에 눌림 부분에서 폭발한 부분들, 금일과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 그동안에 매도친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갔다. 금일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900억을 샀고요. 코스닥이 218억을 샀죠. 이 코스닥은 좀 평범하게 샀다. 기관이 코스닥을 929억을 사고 거래소를 3,473억을 샀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24%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특히 선물옵션 동시결제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출해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 일정 부분 카운터 파트너로 서로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포션을 잡은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쇼커버링을 진행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8,000원 신고가요. 280만원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 53,300원, 한 20만원 정도 지금 고가에서 빠져있다. 과연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지 조금 지켜보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이 금일 많이 올랐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죠. 5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견인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 오늘은 올랐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금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1,400만 주가 동시호가에 거래가 되었죠. 키움증권이 갑자기 438만 주나 되고 76만 주 신영증권,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금일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올리려고 그랬어요. 동시호가의 결제를 285포인트 이상 K200 지수로, 그러니까 현물 지수로 285포인트 이상을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얘네들은 위로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들이 워낙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기관들이 조절을 한 부분은 있다라고 봐요. 얘네들이 사다가 198만 주를 팔고 하나가 139만 주를 팔고, 동시호가에 KB증권에서 190만 주가 뜬금없이 나왔죠. 매도 물량. 키움증권에서 438만 주를 산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 개인이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고, 신영증권 역시도 176만 주를 샀는데, 이것도 아마 외국인이라고 보고요. 금일 외국인이 5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동시호가 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헤지펀드가 들어온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키움증권을 통해 가지고 438만 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지션상의 이익, 그거는 지수 선물과 옵션 포지션들 보면은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외가를 엄청나게 얘네들이 또 샀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도이치증권 2010년 11월 11일 날 했던 도이치증권에서도 최저 금액이 당시 5,000원이었는데 5,000원짜리를 계속 산 거죠. 한 5포인트를 넘게 뺐으니까 반대 포지셔너 기관 딜러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던진 부분들이, 기관이 던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기관이 금일 한 3,473억을 샀는데 기관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랩 어카운트 투자 자문사가 있죠. 랩 어카운트 쪽에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요. 9,175억을 던졌는데 이 부분은 상승하면서 할수록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로 커버드 콜이라든지 선물 매수, 콜 매도 내지는 스트랭글, 스트레들 매도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계속 누적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옵션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취하는데 이번에 만기에 한번 제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투신 쪽 그런 주체들이 노렸다. 특히 외국인들, 헤지펀드가 한 방에 그냥 투자 자문사를 날리기 위해서 노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287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금일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금일 54,000원을 넘겼다라고 하면 아마 랩 어카운트 중에 몇 개가 날아갔을 수도 있다. 좀 많이 날아갈 수도 있다. 동시 만기에 삼성전자가 1.3% 정도가 상승하면 지수 포인트로 따졌을 때는 2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 K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랩 어카운트가 가진 자금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동시효과에 막은 부분들, 뭐 미래 대우가 310만 주가 매도된 부분이나 한화가 113만 8천 주가 매도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가 158만 주가 동시효과에 매도된 부분, KB증권이 190만 주를 매도한 부분, 얘네들은 뭐냐면 이런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1,400만 주가 거래가 되었고요. 삼성전자가 1,400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신한증권, 미래대우, 한화, NH투자증권, KB증권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매도한 이유는 뭐냐? 랩 어카운트 자금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서 쏟아부었다 매도로 일정 부분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지펀드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봐요. 키움증권에서 438만 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팅을 진행을 했다. 여기서 한 2-3천억을 더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 도이치 사태는 하방으로 내리꽂았지만 한국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에서 상방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뭐 콜옵션이 100배가 터지든 200배가 터지든 건 상관하지 않아도 되니까 얘들은 일정 부분 올려보는 거야. 테스트 삼아서 올려보는 부분들이고, 키움증권이 438만 주, 그 다음에 신영증권이 176만 주, 한국투자증권은 뭐 장중에 계속 해가지고 동시효과에 29만 주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런다라고 해도 한 500, 600만 주 정도를 동시효과에 들어간 부분, 키움증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들, 이건 외국인 물량들이거든요. 그것은 국내 랩 어카운트를 한번 잡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일반 개인 중에 합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합성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랭글, 스트레이들 편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 그러한 부분을 잡아보기 위해서 헤지펀드가 한번 추파를 던진 부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과 같은 경우가 오버슈팅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의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달러당 위안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오버슈팅이 될 수가 없어요. 7위안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모르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연말을 맞아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배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OEM 방식, 개발업자에게 모든 부분들을 맡기는 방식으로 중국, 인도 등의 현지화 작업에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 부품업체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이 모델들이 많이 팔렸는데 중국 공장에 있는 부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국내 부품업체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많이 팔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 방식에 의해서
해외에서 팔린 부분은 국내 부품업체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상당 부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금일은 뭐 옵션 만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고 이러한 것을 알면은 시장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본인의 능력이 뭐 선물 옵션 쪽으로 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물 옵션이라는 부분들은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 랩 어카운트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단 하루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카운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문, 여러분들이 뭐 옵션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의 목을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부분들은 0.04%뿐이 안 된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